1분 30초 남았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보시죠. 양쪽 지수 큰 이변이 없이 거의 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전거래 종가와 유사한 수준 2,730선. 2,729.66 딱 전을 종가 만들어 놓고 있네요. 지금 동시호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번 한 주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인데요. 많이 오르지는 않고 934.36포인트 전거래 종가 대비로는 2.6포인트가량 오른 수준 보여주면서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더 눈이 갔던 하루죠. 상한가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한가 하한가 골고루 지금 하한가는 없고요. 상승과 하락의 종목은 한 반반 정도씩 되고 상한가는 3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RS 오토메이션, 현대사료입니다. 이 3종목 가운데서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대차그룹 쪽에서도 조금 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중요도 있게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또 RS 오토메이션 개별적으로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후반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한 모습이고요. 이 흐름이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상당합니다. RS 오토메이션이 대표적으로 현재 상한가 안착된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는 휴림 로봇이 더 강했었죠. 지금 휴림 로봇 마무리도 꽤 괜찮습니다. 22% 정도 오름세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양봉이었고요.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도 1% 가깝게 올랐습니다. 안정적인 흐름, 특히나 주 후반에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아시아 증시 흐름 어땠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가파르게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내더니 오늘장 아무래도 금요일이어서요. 피로감, 주말을 앞둔 경계감 이런 부분들 반영되면서 큰 폭의 흐름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증시 마감이 0.1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어제 28,000선 회복하고 나서 여기에서는 다소 좀 주춤되는 모습인데요. 28,149.84엔에 거래 마치면서 오늘 일본 증시도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앞서서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어제 쉬었고요. 오늘 쉬었고요. 이렇게 이거를 연속해서 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앞서서 지난 16일쯤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본격 시행하겠다 이 이야기 나오고 나서 7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다가 어제 브레이크 걸리고 오늘 2거래를 연속해서 주춤되는 모습 나오고 있는 건데요. 상해 종합이 0.95% 하락 중입니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보합권 왔다 갔다 했는데 오후에 힘이 확실하게 빠진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는 3,22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이 더 밀리네요. 1.6% 정도 하락하는데 오후장 가파르게 낙폭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 확인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증시만큼이나 환시도 조용했습니다. 잠잠하게 변동성 크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갔는데 종가상으로는 약간 지금 10전 오른 건가요? 딱 보합입니다. 좀 전만 하더라도 한 10전 정도 오르면서 약간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딱 보합이에요. 1218원 80전 전일 종가와 동일한 수준에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하락 오가는 모습이었고요. 밴드폭 4원 정도, 저점은 1216원, 고점은 1220원 기록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종가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율 동향까지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마감되는지 증시 상황은 시황센터에서 보시죠. 양시장이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 탄력을 크게 반영하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다시 한번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등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내내 보합권을 헤매는 차트가 형성이 됐는데요. 결국 종가는 2,729포인트 0.01% 오른 거의 보합권 지점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소폭 감소하면서 1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차트를 그리는 모습이었고요. 2,730선을 두고 횡보하는 모습의 차트가 그려졌습니다. 탄력이 거의 없었고 내내 보합권에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약간의 상승 쪽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개인의 매수세만 크게 두드러졌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관측됐는데요. 개인 쪽에서 6,706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외국인이 5,529억 원 상당히 좀 큰 물량으로 매도세를 취한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339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업종 자체는 하락했던 업종들이 더 많은 것으로 관측이 됐고요. 그 가운데서 운수창고 섹터가 1.8%대로 내린 폭이 가장 컸습니다. 운수창고 내에서는 해운주들, 항공주들 일제히 좀 하락하게 되면서 섹터별로도 끌어내려지는 모습이 형성이 됐고요. 기계나 철강, 금속, 경기 민감주들 위주의 하락세도 체크가 됐습니다. 음식료품, 전기가스업도 밀렸는데요. 1% 안쪽의 하락폭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올랐던 섹터들도 몇 가지 있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의료정밀 섹터 같은 경우에는 ST 바이오센서를 좀 살펴보시면 열흘간 외국인이 크게 매수하는 흐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섹터 1.9%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포스코케미칼의 활약으로 비금속 광물 섹터도 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기전자, 증권업종 0.8%대 오름세 기록했고요. 제조업 전반적으로도 강보합권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마감 쪽에서는 하락했던 종목들이 더 많은 채로 장을 마쳤고요. 반도체 쪽부터 체크해 보시면 삼성전자 정확하게 보합권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69,800원 여전히 7만전자 회복하지 못한 채로 거래 마쳤고요. 일단 외국인이 어제 대량 매수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은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나 양 매도세로 오늘은 12만 원 선 아래쪽 2% 밀린 11만 8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퍼포먼스가 좀 좋았던 쪽이라고 하면 바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되겠죠. 오랜만에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의 상승 탄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무려 7% 오르면서 43만 9천 원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일단 수급적으로도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위쪽으로 다시 흐름을 좀 꺾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10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상당히 주목하는 차트가 형성됐고요. 1.8% 오르며 54만 1,000원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LG화학은 0.9% 밀렸고요. 52만 6천 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플랫폼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카카오 여전히 견조합니다. 보합권으로 10만 5천 원 터치한 모습이고 다만 네이버 쪽에서는 2% 하락하며 33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나머지 자동차 쪽으로도 살펴보시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하락 쪽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1% 안쪽의 내림세였습니다. 0.6% 하락한 7만 1,6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현대차 쪽도 1%가량 내림세로 집계가 됐고요. 포스코홀딩스 1% 밀린 30만 원 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습까지 관측이 됐습니다. 금융주들 일단 1% 안쪽에 제한적인 매도 탄력 기록한 가운데 셀트리온 1.4%가량 하락했습니다. 일단 주주총회 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좀 깜짝 등장을 했는데요.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해서 죄송하다면서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 관측이 됐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 대로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밀렸던 이유가 원재료 압박도 있었고요. 이 가격 전가가 원활하게 될까? 이런 의구심들이 주가를 크게 누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가의 주목까지 받았는데 세계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지난해 4분기 실적 우려를 딛고 1분기쯤에는 양호한 실적을 낼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한 번 더 체크해드리면 7% 급등한 43만 9천 원 기록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도 함께 올랐고요. 6% 오른 12만 7,500원 선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 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보시면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3.9% 오름세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리튬의 자금 능력을 확보해서 사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주가 상승 탄력이 높았습니다. 테이펙스도 4% 올랐고요. 8만 3,5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봤을 때는 살짝 더 좋았죠. 하지만 음봉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강보합권이었고요. 934포인트입니다. 넘어가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그래도 상승 쪽에 가까운 플레이를 이어갔는데요. 강보합권 수준의 제한적인 상승 탄력이었습니다. 930선 정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930선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개인이 매도 전환하면서 323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피와는 반대적인 수급 동향이 나타났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다만 금액상으로는 크지 않았고 기관 쪽에서는 골고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52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쪽도 230억 원 사자세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기록한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그룹주들 약간의 흐름이 엇갈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7% 밀린 64,300원 기록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0.9% 오르면서 10만 원 선에 가깝게 다가섭니다. 네, 2차전지 이쪽 소재 쪽도 살펴보시면 오늘 상승 탄력 꽤나 높았다는 점 관측되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0.6% 오르며 38만 5,100원 기록했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연속성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벌써 8거래일째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오늘 2.8% 오르며 20만 원 선 위쪽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는 오르지는 못했지만 많이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보합권에 가깝게 31만 6,900원 터치한 모습이고요. 게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 2.6% 오른 것을 제외하고 위메이드와 펄어비스는 낙폭이 조금 컸습니다. 특히 위메이드 4% 하락하며 10만 2,600원 터치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세입니다. 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내내 밀리게 되면서 오늘도 2.5%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고요. 355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래쪽으로 CJ E&M 0.8% 하락하면서 13만 1,500원 기록했는데요. 물적 분할을 철회했었죠. 이 부분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이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증가한 투자분을 회수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로 조금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좋았던 종목들 시젠과 스튜디오 드래곤 꼽아볼 수 있겠고요. 시젠은 1.9% 오른 53,300원, 스튜디오 드래곤은 2.7% 오르면서 99,9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로봇 산업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로봇주의 랠리 시발점이었던 삼성전자의 사업 강화에 이어서 현대차도 주주총회에서 로봇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로보틱스 사업의 목표와 달성 전략을 함께 설명했는데요. 관련 종목들이 오늘 랠리를 보여줬었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상한가 터치한 18,9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차세대 스마트 모션 제어기를 대규모로 공급 계약했다는 소식이 큰 영향을 좀 미쳤고요. 그 외 로봇주들 휴림 로봇도 21% 급등한 1,570원 기록했습니다. 유진 로봇도 9%대 상승 흐름, SP 시스템즈 역시나 11% 급등했습니다. 네, 로봇과 관련이 있거나 엮인 종목들 일제히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서암기계공업, 유일 로보틱스, 아진엑스텍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었지만 장중보다는 윗골이 조금 달면서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개별 이슈 두 종목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넥슨GT와 넷게임즈가 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죠. 오는 31일자로 넥슨게임즈가 공식 출범합니다. 넥슨의 게임 자회사들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12월 개발 역량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또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합병에 따라서 주식 거래가 중지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오늘 급등세 기록했습니다. 넷게임즈 보시면 오늘장 상한가를 터치한 바가 있었는데 이 바로 아래쪽 거래 제한폭 가깝게 오르면서 28% 급등한 28,7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넥슨GT도 두 자릿수대 상승 흐름이었고 18% 급등하면서 27,35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선물 6월물 현재는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361포인트입니다. 수급도 보시죠. 네, 선물 수급에서는 오늘 기관 쪽에서 일단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데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3,716계약 매수 중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2,810계약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관망세 짙게 보여주다가 현재 구간 매도 쪽으로 꺾이면서 738계약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